실제로 그러한 여론이 축구 규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K리그 맨유가 맨시티에 이어서 아스날까지 잡았죠.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자, 그런데 경기 후에 일부 축구 팬들이 아스날을 비난하더라고요. 왜? 아스날이 경기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코너킥 같은 세트피스에 의존해서 골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코너킥을 할 때 상대 골키퍼 주변에 다 몰려. 그래서 골키퍼의 움직임을 제한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 왜 저렇게까지 하냐. 심지어는 축구 더럽게 한다.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스날의 그런 플레이들을 더럽다, 나쁘다, 치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구사에서 항상 있었던 논쟁, 어떻게든 이기면 장땡이다, 아니다, 지더라도 아름다운 축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요 두 철학의 충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사실 요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혹시나 아스날 팬분들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근데 저는 아스날이 더 욕먹게 하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옹호하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축구 팬으로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요런 얘기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없습니다. 저 아스날 축구 좋아합니다. 또 수비 맨디가 제 롤모델이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스날은 더러운 축구를 하는 팀인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날이 막 수비만 하다가 세트피스 골로만 이기는 팀은 아니죠. 기술 좋고 영리하고 성실한 선수들이 많아요. 스쿼드 두꺼워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유연합니다. 라인을 올릴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짧은 패스할 때도 있고 긴 패스할 때도 있고, 그리고 로밍 풀백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현대적인 전술도 잘 녹인 팀이에요. 괜히 지금 리그 1위, 챔스 1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스날이 비판받는 이유는 니콜라스 조버 코치의 세트피스 전술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천재적이면서도 약간 좀 너무한데 요런 구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화제인 거, 코너킥 공격 때 상대 골키퍼 쪽에 다 몰려가지고 공중볼 처리를 제대로 못하게끔 하는 거, 그런 걸 할 때 파울이 불리지 않는 선, 그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는 현재 축구 규정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선을 넘어간다? 그럼 파울 불겠죠. 아스날 손해겠죠. 그러면 알아서 선 조절을 하겠죠. 그 정도는 합당한 전략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아스날이 예전에 브라이튼전 때 요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측면 프리킥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가 일렬로 늘어서서 지역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아스날 선수 중에 하나가 상대 선수 한 명을 몸싸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쭉 밀었어요. 오프사이드 라인을 내린 거죠. 그래서 다른 아스날 선수들은 마음 놓고 들어갔어요. 물론 그게 골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고 팬들은 뭐라고 하냐, 아, 정말 천재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그래도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눈살을 찌푸리는 팬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리버풀전 때 소보슬라이가 프리킥을 차려고 했어요. 근데 차기 직전에 아스날의 그 벽에 선 선수들이 한 발짝 나와가지고 점프를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가까이서 점프를 하면 머리 맞고 굴절될 확률이 높잖아요. 이게 누구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다 같이 나온 걸로 봐서는 조버 코치가 오더를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팬분들은 이거는 명백한 규정 위반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축구에서 파울과 안 파울 그 사이에 애매한 부분을 공략해서 이득을 얻는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스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팀들이 그런 부분을 활용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런 걸 영리한 전략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더럽다, 치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관점의 차이고 문화 차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어떤 플레이가 더럽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축구계의 관습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기고 있을 때 상대 코너 플래그 쪽에 가서 시간 끄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아우 더러워, 저 뭐 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야지, 이런 팬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플레이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팀들이 해왔던 플레이예요. 심지어 옛날에 퍼거슨은 나니가 그렇게 시간을 안 끌어서 우리가 골 먹혔다 이러면서 나니를 혼내기도 했고, 앙리도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가 인테르한테 졌을 때 야말이 공 가지고 구석에 가서 시간을 끌었어야 됐다, 나였으면 시간을 끌었을 거다, 약간 요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계에서 너무나 관습적으로 해오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근데 아스날의 세트피스들은 어때요? 그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새로운 요소들이 있어요. 파포스트에 다 몰려있다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상대 골키퍼 주변을 둘러싸는 것도 예전부터 많은 팀들이 해오던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노골적이고 자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띄는 거야, 새로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세트피스 전략들이 효과가 없으면 묻힐 텐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올 시즌만 해도 세트피스로 27골을 넣고 있거든요. 유럽 5대 리그에서 1위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트피스 전술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스날 코너킥 너무 보기 안 좋고 노잼인데 규칙을 바꿔서 저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그러한 여론이 축구 규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승부차기 때 아르헨티나의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상대 키커들을 막 자극했어요. 심리적으로 아주 흔들었다고. 그리고 그게 대회 끝나고 나서 화제가 됐어요. 많은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규칙 바뀌었잖아요. 이제 골키퍼가 그런 심리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침대 축구를 극혐하는 여론이 워낙 많았죠. 그러니까 추가 시간 다 계산해서 주잖아. 그러니까 침대 축구가 좀 완화됐다고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활용하는 코너킥 전술도 어디까지가 골키퍼 차징이냐, 좀 애매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규칙이 진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스날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매력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지만 세트피스에서의 다소 과한 트릭이 비판을 불러오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살짝 놀라운 건 아스날의 레전드 감독인 벵거가 맨유전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맨유의 골들은 잘 만들어졌고 조직력도 좋았습니다. 반면 아스날의 골들은 코너킥에서의 투지와 파워에 의해 만들어진 골들이었고 깔끔한 플레이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뭐랄까 친정팀의 스타일을 조금 아쉬워하는 느낌? 그도 그럴 것이 벵거가 어떤 분입니까? 대표적인 이상주의자예요. 결과도 결과인데 아름답게 스타일리시하게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인 거죠. 근데 또 그거랑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믿는 대표적인 감독이 누구죠? 조세 무리뉴. 무리뉴는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게 축구 철학을 구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겨야 자신의 철학이 옳고 훌륭하다는 걸 비로소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무리뉴는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수비, 즉 버스 주차도 했고요. 또 경기 초반부터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 때도 있었고 레알에 있을 때는 선수들이 일부러 경고를 받게 해서 경고 누적 징계를 미리 받게 했어요. 중요한 경기 전에 카드를 싹 리셋한 거죠. 자, 그래서 벌금도 많이 내고 안티풋볼이라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어땠어요? 우승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감독이 됐죠.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장기 집권 중인 시메오네 감독도 너무 수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오로지 이기는 겁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탄탄한 수비로 레알 바르셀로나 제끼고 리그 우승했잖아요. 한때 연봉 킹 찍었잖아요. 그리고 축구는 아니지만 야구의 김성근 감독도 비슷하죠. 김성근 야구는 재미없다, 승부에만 너무 집착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SK 감독 시절에는 모기업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승을 해도 기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깨끗한 야구를 해서 존경받는 리더가 돼달라. 김성근 감독은 그 얘기를 듣고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의 얘기는 요거예요. 선수들, 코치들, 구단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대략 1000여 명의 밥줄이 감독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 안에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찾아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들한테 돈을 벌어다 줘야 된다. 그게 리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국 야구계에서 가장 훌륭한 감독 중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쭉 들어보면 결국 스포츠는 경쟁이다, 승부다, 역사는 이긴 자만 기억한다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름다운 축구가 중요하다. 자,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벵거 감독 그리고 리버풀 감독이었던 클롭도 지더라도 우리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재밌는 경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요한 크루이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는 단 하루의 영광일 뿐이지만 명성은 평생 남습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갖고 사람들이 따라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크루이프의 말을 의역하면 이런 느낌도 될 것 같아요. 역사는 승자를 기록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멋진 축구를 기억한다. 근데 생각해보면 유로 2004 우승국이 그리스였거든요. 근데 그때 좀 수비적인 축구를 해서 그런지 나중에 그 그리스 팀이 회자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74년 네덜란드 대표팀, 82년 브라질 대표팀 그 팀들은 우승은 못했지만 각각 토탈 풋볼, 조고 보니또 그런 키워드로다가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이기는 것보다 멋진 축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아름다운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축구를 재밌게 해야 축구 팬이 늘어난다. 하긴 뭐 SNS에 떠도는 짤들도 막 멋진 골, 멋진 패스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아스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요한 크루이프가 아름다운 축구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도 남겼어요. 결과 없는 퀄리티는 무의미하고 퀄리티 없는 결과는 지루하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스날이 결과 없는 퀄리티와 퀄리티 없는 결과 요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후자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과를 내는 쪽으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예전에 벵거 감독이 아름다운 축구를 지향했지만 무패 우승한 이후에 리그 챔스 우승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도 지난 3시즌 동안 계속 2위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떤 면에서 비판을 받더라도 무조건 결과를 챙기자, 좀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멋있게 아름답게 해야지, 그게 중요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자기의 커리어가 달리고 생계가 달리고 명예가 달리고 그런 입장이라면 그게 진짜 쉽지 않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월드컵 가서 브라질을 토너먼트에서 만났어. 그러면 좀 더럽게 해서 이길 수 있고 아름답게 해서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아름답게 이기면 가장 좋지만 그 쉽냐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